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죠. 그리고 폰트 스타일, 폰트고요. 말 그대로 폰트 웨이트, 굵기고요. 텍스트 얼라인, 정렬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각각 이제 뭐 밑줄, 뭐 아니면은 윗줄, 뭐 이런 거를 긋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폰트 사이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각각 글자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기본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폰트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40픽셀, 30픽셀, 14픽셀이 각각 클래스 F40, F30, F14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픽셀은 각각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글자 크기 또한 커지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는 이제 px만 쓰이지 않죠. 다른 글자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래 제가 이렇게 쓸 건데 VW, VH 이런 거 한번 배워보셨죠? 이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여기 뷰포트 즉 여기 가로 크기, 세로 크기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크기 지정한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VW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크기인데 이 정도 크기는 이제 여기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40픽셀은 고정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OVW 또한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그에 비해 이제 VH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이제 크기 단위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VH와 VW 또한 이렇게 폰트 사이즈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변 폰트, 가변 크기 폰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또 더 나가서 이제 새로운 단위들을 조금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EM과 REM이라는 단위입니다. 자, 먼저 EM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각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태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32픽셀로 되어 있고요. F30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리고 그냥 DIV는 그냥 원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EM-1이라고 했을 때 1EM이라고 적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EM이라고 적은 경우 자 원래 크기 1EM이라고 적은 경우 원래 크기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죠? 네. 그리고 이제 EM-15 그리고 EM-2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1.5EM과 2EM 각각 썼는데 분명 여기 여기와 여기 각각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됐죠. 근데 그에 비해서 EEM과 F32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EEM은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EM이라는 단위 크기 자체가 비율, 즉 이제 부모 태그가 어떤 비율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태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EM은 부모 태그의 폰트 사이즈의 크기의 2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크기의 1EM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크기가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EM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크기의 딱 2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32라는 클래스가 담긴 경우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키웠죠. 조금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EM을 했을 때 원래보다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 이제 REM으로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REM으로 다 바꿔볼게요. 예, R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REM으로 바꿨을 때, 자, F32에다가 제가 이제 폰트 크기를 바꿨어요. 똑같이. 그랬을 때 원래 크기는 크기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REM이라고 써진 것들은 어떻죠? 네.
크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REM은 이 부모 태그 즉 이제 P 태그 입장에서 부모 태그가 div 태그인데 부모 태그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문서 전체의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에 적용된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REM과 EM을 쓰면은 좀 더 이제 태그에 따라서 폰트 크기가 바뀌도록 잘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위는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픽셀로 조금 어색한 폰트 사이즈를 주기보다 REM과 EM으로 조금 어, 자연스럽게 폰트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폰트 사이즈를 이용하면 좀 유용한 곳에 또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모를 연속적으로 표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네모를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뭐 별로 방법이 없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아직은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인라인 블럭이란 걸 배워봤죠. 인라인 블럭의 개념은 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네모 표현할 때 일단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100픽셀 쓰고 100픽셀 쓰고 이렇게 해서 div 태그를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줄게요. 그럼 이렇게 네모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네모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빈 간격이 있었죠. 빈 간격은 왜 그러냐면 여기 띄어쓰기 때문입니다. 이걸 없애면은 띄어쓰기가 없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걸 계속 이어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0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바디가 폰트 사이즈 0인 이유는 이제 div 태그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건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컨테이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div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div 태그들을 다 이제 바꿔주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박스로 하겠습니다. 네, 박스라고 이것도 이제 박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글자를 한번 씁니다. 글자. 어? 글자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폰트 사이즈가 여기도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폰트 사이즈를 뭐 어쩔 수 없이 줘야겠구나. 뭐 10픽셀 정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어색하지 않게 문서의 크기에 맞게 REM을 써주면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폰트 사이즈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를 연속해서 쓰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폰트 사이즈를 0으로 줘야 되는 경우에 RM이 자주 쓰이곤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폰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트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노멀과 이탈릭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탈릭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기울임 글씨체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울임 글씨체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 기울임 글씨체를 적용하는 태그도 있었죠. 바로 EM 태그였죠. 그러면 똑같이 기울임 글씨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CSS로 EM 태그가 아닌 태그에도 기울임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EM 태그는 EM 태그인 경우에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자, 다음은 폰트 웨이트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속성은 이제 굵기를 지정하는 그런 속성인데요. 자, 여기 이제 lighter, light, normal, bold, bolder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매우 얇음, 얇음, 보통, 굵음, 매우 굵음 이렇게 만약에 5단계 이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매우 얇음부터 시작해서 매우 굵음까지 다 다른 굵기로 나타나고요. 조금 이제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뭐 2em 정도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굵음이랑 굵음은 좀 차이가 없고 보통이랑 얇음은 좀 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폰트에 이제 그냥 얇음과 그리고 보통과 굵음 정도만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숫자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적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600까지 600부터 900까지는 좀 동일해 보이고 400부터 500까지 동일해 보이고 300부터 100까지 좀 동일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홉 단계로 진짜로 폰트 웨이트가 나눠진 경우에는 다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보통 이제 단계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잘라서 똑같이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이 있고 이거는 굵기를 이렇게 바꾸는 속성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이렇게 각각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리고 저스티파이라는 각각의 속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들은 그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프트의 경우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라이트는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센터는 가운데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justify가 조금 이상하죠. justify는 무조건 화면에 꽉 채우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늘려도 여기 글자들이 꼭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줄은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마지막 줄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중간 줄들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justify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ft, right, center, justify가 어떤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이제 텍스트에 줄을 긋는 그런 속성인데요. 먼저 스타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타일 써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는 서브 속성이 그러니까 세부 속성이 3개가 있습니다. 라인과 컬러 그리고 스타일인데요. 라인은 이제 어떤 부위에 선을 그을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컬러는 색을 의미하고 스타일은 이제 보더 스타일 같이 어떤 선을 그을지 의미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선이겠네요. 뭐 점선이나 파선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그를 좀 써주면 조금 크기를 키우고요. 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아랫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인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은 아래쪽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줄이 그어졌고 다티드 점선이 그어졌죠. 그 다음에 그린 그래서 초록색의 점선이 아래쪽에 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 세부 속성을 하나하나 쓰지 않고 띄어쓰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속성을 써주곤 합니다. 반대로 이제 중간줄 같은 경우에는 line through라는 속성을 써주면 되고요. red, wavy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꼬인 선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웨이브 스타일은 참고로 보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줄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인이라는 속성을 쓰고요. 블루 솔리드를 써서 윗줄에 그냥 이렇게 실선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라인이란 속성은 오버라인, 언더라인, 라인스라는 3개의 속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더 스타일과 거의 비슷하게 웨이비 추가, 그리고 블루, 레드, 그린 같이 컬러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이제 속성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뭔 속성을 중첩해서 쓸 수 있냐? 바로 이제 라인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라인 하나만 썼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오버라인을 써도 추가적으로 이제 줄이 그어집니다. 네. 여기에 라인 뜰을 쓰면 선이 이제 3개가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에 이렇게 오버라인, 언더라인, 라인 스루를 추가해서 선을 중복해서 그을 수가 있다. 그거는 여기 라인 속성에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언더라인을 써주면 이렇게 윗줄 아래쪽에 각각 선이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